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김단비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혼도 이혼도 잘해야 한다. 어르신들 말씀하시곤 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 만나고 이별도 잘해야 한다.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더니 불을 지른 공군하사가 있는데요. 짚어보겠습니다. 김단비 팀장, 일단 언제였습니까? 불이 난 곳과 그 시간이요. 지난달 24일 새벽 2시 반경이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광주 서구의 한 화훼 단지의 비닐하우스였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크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비닐하우스 두 동이 모두 다 불에 탔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곳곳이 누군가 일부러 찢은 듯한 흔적을 경찰이 확인한 건데요. CCTV를 돌려봤더니 누군가가 불을 질러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36살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이 30대 남성이 남자친구였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불이 난 꽃집 사장님의 딸의 전 남자친구가 네. 범인이었어요. 네. 전 남자친구는 22살의 현직 공군 하사라고 하고 이별을 여자친구가 통보를 하니까 앙심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데 불을 자기가 직접 낸 거는 아니고 SNS에다가 죽을 용기를 가지고 일하실 분 이렇게 구인 광고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30대 남성이랑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는 450만 원 주기로 하고 방화를 사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요, 교수님, 이 남성이 잡히더라도 경찰이 자신은 체포하지 못하게 나름대로 머리를 굉장히 굴린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그 어떤 그 범행과 자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남성과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지 않고 SNS만 사용을 해가지고 추적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남성이 30대 남성이 대구에서 광주로 범행 당일날 와서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안에 있는 거기 물품 보관함에다가 도구 같은 것을 넣어놨는데 그 도구를 이제 끄집어내서 실제로 이제 불을 내고 바로 도주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자기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건데 왜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을까? 여자친구의 가족이 하는 꽃집에다 지금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가끔씩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이 여성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반대를 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유사한 사건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자기하고 사귀는 걸 반대하는 그 여성의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공군 하사의 치밀한 방화 행각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군 하사가 범행을 할 것이라고 좀 예측한, 네. 좀 포착한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3일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달 전에 이 공군하사가 SNS에 동일한 내용 광고를 올립니다. 아까 전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네. 죽을 힘을 다해 일하실 분.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SNS를 보고 이 공군하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군하사가 내가 꽃집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불을 내주면 화재 보험금을 타서 돈을 주겠다. 근데 이제 이 남성은 이번에 불을 낸 남성과 달리 범행에 동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남성이 이 꽃집을 운영하는 곳에 와서 지금 어떤 사람이 이 꽃집에 불을 내려고 한다. 방화를 의뢰했다. 이 얘기를 해서 이 범행 발생 2달 전에 이미 이 여자친구와 이 가족들이 방화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면 방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자친구가 알게 됐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래요. 3차례 10월 말하고 11월에 걸쳐가지고는 누군가 꽃집에 불을 지르고 있다, 불을 지를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도 조사에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시글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할 때는 이미 삭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불을 올린 사람이 남자친구였는지 이게 아이디가 이 남자친구의 아이디인지 식별이 안 됐다 그래요. 확인이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수사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말만 듣고 이렇게 불을 지를 것 같대요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올린 글을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수사를 이제 중단한 사이에 남자친구 공군 하사가
범행을 실행에 옮긴 거군요. 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의 어떤 그 신고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외면을 하고 무시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불이 났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상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확인 중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경찰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신고된 사람이 현역 공군 부사관이다라고 네. 하는 어떤 신분의 확실성 때문에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범행이 발생이 됐는데, 본인들도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이제 경찰 자체에서도 이 수사 과정과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대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 가지고 현재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방화 제보가 있었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꽃집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공군 한사, 네. 현직이죠? 예. 공군 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단 사주를 받고 직접 불을 지른 남성은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건을 넘겨받은 군 헌병대는 전 남자친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궁금한데 그러면 지금 이 공군 하사는 이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직접 자기가 불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시켰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불을 가서 직접 지른 거나 형이 똑같아요. 교사범이라 그래가지고는 현주공점물 방화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주공점물 방화로 이 사람은 그 불을 질렀을 때 사람이 안 다친 거를 다행으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사람까지 만약에 다쳤다면은 형은 더 확실히 높아질 거고, 지금 불을 내는 바람에 꽃집 그 비닐하우스가 다 훼손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물상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건 가가지고 내가 그냥 꽃집 비닐하우스 이렇게 부숴버리는 것보다 방화를 한다는 거는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기본형이 2년에서 5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네. 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 대해서 그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하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만약에 그 전 남친의 사주를 받아서 불을 지른 남성이 나는 이게 그렇게 보복 의도가 있는지 몰랐다. 자신의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뭔가 폐기 처분하려는 의도라고 해서 이렇게 거짓말에 속아서 불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목숨을 걸고 일할 사람 이렇게 그랬죠. 지금 구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타인 소유라고 내 소유 비닐하우스를 내가 없애는데 왜 목숨 걸고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고, 설마 이 사람의 소유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피할 수 없어요. 다만 감경은 될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이 사람의 나한테 시킨 사람의 소유인 줄 알았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일단은 이 글을 올리고 사실상 보험 사기를 할 것처럼 이 사람을 이제 네, 처음에 섭외를 한 그랬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면 화재 보험금이 나올 거고 그 보험금에서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일단 이 사람이 그건 나는 지금 이 하사 소유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전전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이 사람 소유라고 오인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처벌이 조금 약해지는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 여성이 어쨌든 경찰에 3번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경찰에 막지 못했고요. 그러면 타버린 꽃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네. 봐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말 그대로 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완전히 손을 놨다. 그러면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경찰이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도 이 남성이 계속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통 형사적으로도 직무유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직무유기잖아요. 네.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되기 어려울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이제 자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정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